오늘이 7월 18일, 주품종인 듀크는 아직 수확 중에 있지만 여기 휴로는 수확을 마쳤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여기저기에서 여름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블루베리 수십 년째 재배하는 분이야 남이야 뭐라 하든 자기 방식대로 결정하겠지만 아직 블루베리 재배 경험이 적은 분은 도대체 누구 말이 맞아 헷갈릴 것입니다. 하든 말든 여름 전쟁은 수확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확을 한 블루베리 나무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이 나무는 여름 전쟁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물론 가이든 손바닥 농부가 결정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으로는 햇빛도 안 들어가고 빽빽한 가지 틈으로 바람도 잘 통하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난 신초들은 모두 멎었습니다. 이 바깥에 난 신초의 꽃눈이 와도 내년 열매는 충분히 달아먹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생각으로 그대로 둔 적도 있죠. 블루베리 불마른병인지 가지마른병인지 이게 발생하여 이 병 잡는데 개고생하였습니다. 병이 오지 않더라도 햇빛과 바람이 들지 않는 하단부나 내부를 살펴보면 이미 잎이 누렇게 죽은 것도 있고 고사 직전인 것도 있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죠. 무슨 과수이든 사시사철 햇빛과 바람이 통해야 나무도 건강하게 자라고 열린 과일도 잘 굵고 내년에 열릴 가지에 꽃도 잘 올고 또 잘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손바닥 농부는 여름전쟁 하는 쪽이 있다고 하시겠으나 사실 여름전쟁 안 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분 블루베리를 보면 이처럼 우고 있지는 않더군요. 누구나 내가 바라본 것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처럼 복잡하여 햇빛과 통풍이 되도록 공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외대를 키우는 사람은 가지 사이에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여기처럼 여러 개의 축으로 키우는 경우는 절구통처럼 가운데를 비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축지가 가운데에 있는 것은 바깥을 돌리거나 아니면 제거합니다. 그리고 안으로 향하는 가지는 제거하면 가운데가 비어질 것입니다. 그럼 햇빛이 골고루 들어갈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신초는 주축지로 쓸 것을 제외하고는 싹 다 제거합니다. 우리처럼 도장지가 별로 없는 여름 전쟁에서는 제거 1순위를 묵은 결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은 결과지란 방금 전까지 열매 달렸던 가지들을 말합니다. 이걸 제거해야 할까요? 여기 열매 자루를 보면 어떤 것은 잎도 없습니다. 잎이 없는 가지는 고사합니다. 고사할 것도 제거하지만 그 결과지를 보면 새로 나온 줄기도 열매를 양분으로 보내느라 너무 약하게 자라 있습니다. 이쑤시개처럼 허약한 가지들만 대롱대롱 붙어 있습니다. 만일 제거하지 않으면 이 허약한 가지에는 제일 먼저 꽃눈이 오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 허약한 가지에는 허약한 열매가 열립니다. 작년에는 이걸 모두 제거하지 못하였는데 묵은 결과지, 새 결과지에 엄청나게 열렸습니다. 어찌 보면 수확량은 많아 즐거운 비명이나 열매가 굵지 못합니다. 판매를 하는 전문 블루베리 농장 같으면 주인이 도망갈 것입니다. 이거 다 따자면 엄청 품이 들 것이고 굵은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판매도 수월치 않을 것입니다. 어떤 과일이든 같은 품종일 때는 굵은 것이 맛과 향이 더 좋습니다. 바로 토사구팽입니다. 제거하고 주위의 튼실한 결과지를 확보하는 것이 내년 굵은 열매를 수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디를 잘라 제거할 것인가? 그건 주위에 난 신초들을 보고 잘라냅니다. 열매 자루만 잘라내든 아니면 그 밑에서 크게 잘라내든 묵은 결과지라고 마구 자르지 말고 주위에 대치할 신초들을 보고 어디에서 잘라야 할 것을 정하여 가지를 빼냅니다. 한 개를 먹어도 우량한 열매를 먹으려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은 가지만 드러내도 속이 후원합니다. 이제 그 속에 있던 신초가 드러나네요. 앞으로 여기다 꽃눈 오게 하여 내년 결과지로 써야겠죠. 문제는 결과지로 할 신초가 2뼘이나 3뼘일 때는요. 여기에 대한 것은 섞을 것을 다 섞고 얘기합시다. 다음 제가 할 것은 물어보름 하나 복잡하게 난 가지들이죠. 아래 위로 또는 서로 교차하여 겹친 가지는 어느 것을 살리고 어느 것을 제거할까를 선택하여 정합니다. 햇빛에 가려지는 신초에는 꽃눈도 잘 안 오고 와도 커지지 않습니다. 농사는 햇빛이 짓습니다. 다음에는 아래로 처진 가지들입니다.
이 가지들은 햇빛을 방해하지는 않지만 통풍은 방해하죠. 세력이 약해 여기에 달린 열매들은 크질 않습니다. 바퀴살 가지는 어느 과수나 제거 대상입니다. 바퀴살 가지란 수레 바퀴처럼 나란히 자라고 있는 가지를 말합니다. 둘 중 하나는 제거하는 것이 남은 가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합니다. 자르면서 영상을 찍으니 초점이 제대로 잡히질 않는데 이 수시기처럼 가늘고 짧은 가지는 모두 제거합니다. 이것도 왜 제거해야 하나? 결과제 열매 열린 걸 살펴보면 굵은 데는 굵은 열매, 너무 가느다란 허약한 가지에는 허약한 열매가 열립니다. 그렇다고 해도 볼펜때리처럼 굵은 가지에는 꽃도 오지 않고 열매도 열리지 않습니다. 세 젓가락만한 가지에서 우량한 열매가 열립니다. 지금 모두 제거하지 못하면 차차 제거해도 됩니다. 그대로 두면 여기에 꽃눈이 제일 먼저 오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도장지가 있다면 이것도 다축지 같은 경우는 안으로 향하는 가지, 묵은 결과지, 겹친 가지, 축 처진 가지, 가늘고 약한 가지 모두 제거했으면 남은 신초에 앞으로 꽃눈이 오고 내년에는 튼실한 결과지로 되어갈 것입니다. 여름 전쟁에 대한 여러 얘기들을 들어보면 어떤 분들이처럼 햇빛과 통풍이 잘 되도록 소금 전쟁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도 있더군요. 지금부터는 아까 보류해 둔 신초 절단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처럼 이렇게 긴 신초는 이대로 두면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냐? 이건 작년 10월 초 신초에 맺힌 꽃눈을 촬영한 것인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블루베리 꽃눈은 가지 끝에서부터 생깁니다. 꽃눈이 생긴 그 아래에는 잎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잎도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 나지가 됩니다. 블루베리는 품종마다 기후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7월 상순부터 9월 상순 비교적 긴 기간에 꽃눈이 오는데 그것도 가지 끝에서부터 잎이 난 잎자루 즉 겨드랑이에 붙습니다. 위에서부터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이건 가지마다 다릅니다. 여기 열매 열린 열무자루를 보면 두 뼘이나 되네요. 사실 모두 이렇게 길게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만일 열매자루가 이렇게 길면 열매도 많이 달려 좋아 보이지만 마냥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의 열매가 많이 나면 열매는 작아지는 건 분명합니다. 내년 겨울 전쟁 때 잘라도 되지만 처음부터 길면 그만큼 양분 집중이 안 되어 꽃눈 성장이 불량합니다. 결과지를 굵고 짧게 만드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하더군요. 꽃눈이 아무리 내려와 결과지가 3뼘이 된다 해도 여기처럼 하단에 잎이 없는 곳에서는 동네 꾼이 다 합쳐도 생기지 않습니다. 잎눈도 생기지 않습니다. 원래 신초인데도 하단에 잎이 없는 것은 햇빛을 받지 못해 탈락한 것입니다. 잎이 있든 없든 이렇게 긴 신초는 절단해야 합니다. 이때 가히 내가 들고 있다고 내 맘대로 자르면 안됩니다. 계산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 7월 18일 자른 부에 신초가 나오자면 약보름, 거기에다 신초 나고 그 신초에 먼저 꽃눈이 나오는 데는 넉넉히 한 달, 앞으로 한 달 보름 뒤에는 9월 상순 꽃눈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9월 중하순은 물론 10월 상순에도 온다고 하던데 기후에 따라 올 수도 있습니다. 파란 표시한 가지는 잎을 두고 잘랐기 때문에 잎 사이에 새순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빨간 표시한 가지는 잎을 두지 않고 잘라 앞으로 싹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자른 것은 위치로 봐 올라오지 않아도 서럽지 않고 도장지성 긴 가지로 이미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보다 훨 더 늦게 절단한다면 신초 나올 것 화분화 시기 따져봐야 합니다. 만일 부족하다면 그 자르는 시기를 오히려 늦추어야 합니다. 그 자르는 시기를 8월 말이나 9월 초로 미루어야 합니다. 왜 그때로 미루어야 하느냐? 절기상으로 8월 23일 전후 처서를 지나면 모든 식물은 자람을 정리하고 잎에 있는 양분조차 서서히 흡수합니다. 그렇다고 이 날짜 지나면 바로 신초가 안 나오냐? 이건 기후와 토양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토양에 질소불이 많거나 강우가 많거나 날씨가 계속 덥거나 하면 신초 나옵니다. 다만 인산 성분이 많으면 자람을 멈추고 꽃눈이 잘 옵니다. 그런데 인산은 느림보, 금방 뿌린다고 효과를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 8월 초에 수용성 인산가리 토양 살포하고 그 이후 시간 가면 옆면 살포합니다. 작년 8월 말에 긴 가지 절단하고 영상 올렸는데 그렇게 하면 신초 나온다는 댓글 많더군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올라온 신초 보이는 대로 집어줍니다. 내년 결과제가 길어서 잘 익긴 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서 이미 결과제가 형성되어도 자를 수 있습니다. 위에 꽃눈이 잘려나가도 남은 곳에 두세 개만 남아도 됩니다. 그럼 열매 두세 개가 열리지 않아 이거 가지고 뭘 있겠나 하지만 여기 블루베리 꽃눈 터지고 개화 모습 촬영해 놓은 곳 있습니다. 가지 끝에서부터 꽃눈이 온다고 하는데 먼저 온 놈이 먼저 피는군요. 그런데 꽃눈 하나가 터지니 복주머니에서 동전 쏟아짓 한 개에서 여러 개의 꽃이 나옵니다. 결실된 열매를 보면 더 확실히 알겠죠. 꽃눈 한 해에 많게는 10개, 적게는 여기처럼 한 개가 나옵니다. 여기엔 끝부분이 더 충실한 열매가 열렸는데 어떤 열매 가지는 아래쪽 하단부가 더 우은 것이 열린 것도 있습니다. 이건 랜덤인 것 같습니다. 얕은 두세 개만 남겨도 블루베리 신나게 열립니다. 손바닥 농장 채널은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 그 이치를 설명하고 본인들이 상황에 맞게 결정하라고 하다 보니 얘기가 늘 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한가루 여름전쟁 얼추 마쳤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가을 되면 지금 절단한 신초 나오는 것 보고 또 할 일은 있습니다. 여름전쟁이든 겨울전쟁이든 초보인 때는 가지를 많이 남기는데 해볼수록 남기는 가지가 적습니다. 작년에 결과지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손바닥 아줌마 지금 따느라고 고생합니다. 이 내용 모르니 어쨌든 많이 열려 신난다고 하지만 그 얘기 듣는 손바닥 농부 괜히 미안해집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여름전쟁은 우량한 열매 열리기 위해서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반대로 많이만 열렸으면 하면 앞에 말한 것을 덜 제거하면 됩니다.